안녕하세요. 오레피스입니다. 벌써 2025년 12월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선택을 하지 말걸, 조금만 더 노력해 볼걸.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후회되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나요?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후회 정리에 대한 내용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후회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후회를 하며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2번 정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12번이나요. 그럼 1년 동안 4,380개의 후회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짬뽕 말고 짜장면 먹을 걸. 오늘 저녁 조금만 먹어야 했는데. 이 옷 말고 좀 더 얇은 옷으로, 두꺼운 옷으로 입고 올 걸. 책을 더 읽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걸. 괜히 말했네. 등등 이렇게 많은 후회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의 뇌가 손해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후회를 하루에 몇 번이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후회가 쌓여 미래에 큰 후회가 된다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지금 방지할 수 있다면요? 오늘 저녁 조금만 먹어야 하는데 와 같은 후회가 쌓여 살이 찌고 비만이 되고 당뇨가 오고,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후회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 특집으로 2025년을 함께 되돌아보고 다가올 2026년에는 올해보다는 덜 후회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유쾌해지고 명랑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우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몇 년 전 회의에서 했던 실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불을 발로 걷어차게 되죠. 이게 바로 반추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수잔 놀렌 교수는 말합니다. 반추는 우울과 불안의 가장 강력한 내적 변수라고. 후회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성 후회.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후회입니다. 아주 질이 안 좋은 후회예요. 두 번째는 성장 후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후회입니다. 핀란드 알토 대학교의 2023년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를 건강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의사결정 능력이 23% 향상되었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네, 여러분, 문제는 후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후회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독성 후회와 성장 후회를 통해 나를 올가매던 후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장의 내일로 가는 방법을 다룰 겁니다. 재밌겠죠, 여러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딱 이 세 단계만 하시면 됩니다. 1단계, 인정하기. 가장 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단계입니다. 나는 후회하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과거야. 머리 아파. 그냥 생각하지 마.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 하지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배꼽 효과.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우리를 더 괴롭힐 뿐이죠. 지금부터 저랑 딱 이 3단계만 하시면요. 여러분의 올해 그 짐, 아니 더 오래된 짐도 완전히 비울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종이를 꺼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2025년에 땡땡땡을 후회한다.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검열 없이 써내려가세요. 3개든 10개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 내게 남아있는 감정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단계, 이해하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맥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자신을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하죠. 하지만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땐 알지 못했던 걸 현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가진 정보로 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 합리화하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연민이라고 부릅니다. 텍사스 대학의 네프 박사는 30년간의 연구 끝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직면하되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쓴 후회 목록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그 항목 옆에 이렇게 써보세요. 그때 나는 뭐뭐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 그때 나는 뭐뭐뭐를 알지 못했다. 그때 나는 땡땡땡 한 상태였다.
그리고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뭐라고 말해줄지 상상해보세요. 그 따뜻한 말을 자신에게 해주세요. 마지막 단계, 3단계, 배우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후회를 지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 후회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실패와 후회로부터 의도적으로 교훈을 추출한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70% 낮아잖아. 각 후회 문장 아래에 이렇게 써보세요. 이 경험은 나에게 땡땡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다음에는 땡땡땡을 다르게 하겠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락을 끊은 친구를 후회한다. 이것은 나에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 다음에는 바쁘더라도 먼저 안부를 물어보겠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후회가 행동 지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실수, 이런 후회감을 하지 않겠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세 단계를 맞췄을 뿐인데도 뇌의 편도체 활성이 감소하고 전두엽 활성이 증가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불안은 줄어들었고 이성적 판단력이 높아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2025년에 후회 정리를 막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후회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심리학자 다니엘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다. 용기 내지 못한 고백, 시도하지 않은 도전, 표현하지 못한 사랑, 시작하지 못한 꿈. 2025년 연말 그리고 2026년 새해로 가기 전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아니면 5년 뒤, 10년 뒤 나는 무엇을 후회하고 싶지 않은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2026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종이를 꺼내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써보세요. 2026년 나는 땡땡땡을 하지 않는 것을 후회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3개에서 5개 정도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 항목 옆에 구체적인 첫 번째 행동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후회하고 싶지 않다. 첫 번째 행동 1월 둘째 주에 집에 방문해서 직접 말하기. 여러분 갑자기 막 내면의 평화가 솟구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특별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이라는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문턱에서요.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후회를 제대로 다룬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나침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선물을 준 것입니다. 더 가볍게, 더 지혜롭게, 더 자유롭게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는 선물을요. 작가 린위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지혜는 비워내는 데 있다. 삶의 지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조금씩 치우고 비워내어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는 데 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2025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왔고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컨텐츠로 만나요. 오늘도 오래 피스하세요. 안녕.